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TQ 나스닥 밀렸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쉬어가는 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쉬지 않고 다시 열일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 지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런 안내를 어제 올렸습니다. 자, 20.5로 내려가고 있는데 프리장에서 이 가격이 깨진다고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선을 깬다고 무조건 바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장 이후에 이 가격이 깨지고 그 아래 가격 20달러까지 깨진다면, 자, 밑에 한 단계 더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매도든, 그렇죠, 그 비중을 줄이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도 여기서 22부터 내려왔죠. 내려와서 20.49, 요게 이제 20.5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자, 위험해요. 위험한데 깨고 내려왔어요. 어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자, 20.5를 깼습니다. 여기서 20.5를 깨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전체 매도는 아니겠죠. 일부 비중 줄이는 거. 당연히 저는 익절이시면, 수익이시면 뭐 당연히 매도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손절이시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주저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기준인 거죠. 제 기준은 자, 여기를 깼는데 바로 밑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20 라인이에요. 자, 20 라인. 자, 19.98까지 딱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도를 많이 했다면 혹시 좀 아깝겠죠. 많이 아깝죠. 이렇게 해서 다시 수익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매도할까요? 매수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수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팔까?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00을 갖고 있는데 딱 깨는 순간 5% 10% 매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손절도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금 확보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사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파는 걸 고민하시기보다는 내가 몇 프로를 팔고 몇 프로를 살까, 이것을 결정하시는 게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20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 지지받는지는 지금 보니까 알지 어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익 구간이어서 이쪽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해서 요 밑에서 또 몇 주 이렇게 걸어놓고 잤어요. 샀더니 사졌더라고요. 뭐 5-6주 사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도 없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60분봉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흐름이 중요한 거죠.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게 어제부터 내려온 흐름인데, 자,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서 자, 회색 영역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락세보다는 반등세가 지금 센 거죠. 그래서 오늘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죠. 하지만 굳이 겁먹고 빨리 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딱 어디까지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또 저항선인데 요건 또 이쁘게 딱 뚫고서 올렸어요. 뚫고 올려서 여기서 딱 스톱 해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조금 하락보다는 상승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굳이 올릴 때 여기 정도에서 끝나면, 자, 회색이죠? 회색 음영 안에서 끝난 거니까. 그리고 위쪽에 뭐도 있어요? 이 검노선도 있기 때문에 못 뚫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안착을 시켰죠. 위쪽에서 저항을 뚫어 놓고 올려서 딱 세워 놨으니까 이런 거는 7대 3입니다. 7대 3. 7은 올라간다, 3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황금색 박스를 하나 지금 그려놨는데, 자, 왜 그려놨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인데, 오늘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요 22 라인까지 가서 이걸 뚫어줘야 돼요. 1차적으로 뚫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밴드가 또 위에 가죠? 그러니까 뚫긴 뚫는데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승하더라도 추매를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확실하게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고, 보통 이제 그래서 쌍바닥을 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걸 봐야 돼요. 이전 고점 보면 이 부분이 딱 그 고점입니다. 딱 고점이어서 여기도 어땠어요? 올라왔죠? 그리고 여길 뚫기만 하면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고. 25까지 바로 올렸어요. 여기서 고민도 안 하고 올렸습니다. 이유는 매물대가 없어요. 이쪽에. 자, 아무것도 없죠. 가격대가 여기만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는 벌써 사라졌을 확률이 커요. 이유는 이렇게 내렸잖아요. 하락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여기 사신 분들이 이 손실이 커지면, 뭐 얼마 큰 손실도 아니지만 티큐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푼이 아쉬울 수 있는 때입니다. 워낙 하락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털린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뚫어만 주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셔서 지금처럼 여기처럼 슈팅 나올 것 같으면 사셔야 돼요. 일부 딱 사시고, 예를 들어 10% 매수를 걸었습니다. 샀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10% 매도를 걸어 두세요. 21.5에다 딱 걸어 두시면 올라갔다가 안 되면 10%만큼 여기서 매도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실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사면 손절을 딱 걸어서 지키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샀는데 여기 안 오면 당연히 슈팅이 나오겠죠. 그리고 20% 걸었으면 여기다가 15나 20 손절을 걸어 두시면 된다. 그래서 트레이딩, 특히 투자는 장기 투자 말고요. 트레이딩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슈팅을 걸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사는 거죠. 매수 걸었으면 매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여기를 뚫는 게 돌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딱 어디서 끝낸 거예요? 이 박스를 뚫지는 않고 딱 여기서 끝냈으니까 점수로 치자면 7점 주는 거예요. 7점. 이걸 뚫고 끝냈으면 진짜 9점 주는데, 10점 만점에 9점을 줄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고민해야 될 시기다, 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갈 수도 있죠. 일봉상 뚫었다고 해도 주봉상 다시 밑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더 큰 스케일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전한 단계는 아니고 여기가 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27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조금 밀려봐야 별거 아니죠. 자, 일봉상에서 볼 때도 여러분 보시면 자, 올렸어요.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 이거 황금 박스대를 뚫어야겠죠. 근데 일봉상 보면 아까 60분봉상이랑은 좀 그림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 매물대가 있죠. 일봉상은 지금 12월 초반에 여기까지 가격이 갔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물량이 이 정도에서 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없겠죠? 그러나 제로는 아니에요. 버티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뚫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갖고는 힘들어요. 왜? 올리면 매도하실 거잖아요. 매도하겠죠, 보유자분들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슈팅 나오는 이유는, 자, 여기서 이만큼 쫙 해서 한 방에 올려버리면 다 털리죠. 이러면 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 싹 털고, 그리고 나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쭉 밀어 올리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TQ의 그림은 요건데, 그런데 올리다가 힘에 붙이면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 여기 매도가 많네, 그러면 이렇게 쭉 밀어버린다는 거죠. 왜?
돈으로 매수해서 올리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그냥 쭉 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이 좋은 위치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상승을 고민하는 게 하락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양호하죠. 좋은 위치이고, 그래서 22달러를 돌파를 꼭 확인하셔라는 거예요. 돌파해도 어디까지? 22.65, 6 정도까지가 좀 혼조,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전에도 여기 양봉 어디 걸렸어요? 여기 걸렸죠? 그리고 또 올렸는데 이 정도면 뭐 장대 양봉으로 올린 건데 여기서 또 걸렸죠. 그리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여기 왔다가 보세요. 여기 와서 아래로 다시 밀죠. 여기서도 장대 양봉 2번 올렸는데 여기서 또 밀리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여기까지 밀어도 밀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감안하시고, 이게 여기까지 밀지 여기까지 밀지는 모르죠. 그거는 여러 수급주체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차트 보면서 구성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상승 쪽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돌파하면 우선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매도를 대응해서 같은 그 비중만큼을 매도로 처리하시면 큰 리스크 없이 매수하실 수 있고, 당연히 안 내려오면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확장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전 차트에서 보면 어느 점입니까? 여기죠, 여기. 자, 23.5 정도를 여기 이렇게 도지형이 나왔다는 거는 위아래,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나왔다는 건 힘의 균형이 팽팽히 맞섰다는 거예요. 격전지죠, 저 표현대로. 그러면 여기를 또 뚫으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가격에서 똑같이 이번엔 20% 20% 이런 식으로 걸어 놓고 자동 매수 거시면 됩니다. 자동 매도 거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다. 떨어져서 매도 되는 건 잘하신 거잖아요. 손실 조금 입었다고 그게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들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 가격대들이 이전에 다 매물대들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이 가격대 위로 0.1, 예를 들어 18.8이잖아요. 그럼 18.9, 그 다음에 18.7, 18.6 해서 0.1로 아랫단, 하단으로 걸어서 나눠서 스프레드에서 매수 걸어 놓으시면 매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끔 걸어는 놨는데 18.8에 걸었는데 18.9에서 올라가서 못 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한 4개 가격대 정도로 나눠서 걸어 놓으니까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행히 어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덕에 계좌는 조금 늘었어요. 더 늘었지만 뭐 수익은, 자, TQ 401개에서 406개 됐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매수를 한번 했다가 15개 정도 매수했다가 20개 정도 다시 산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수익이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 이유는 이렇게 된 거죠. 아래로 여기서 매도를 했고 여기서 매수를 따라서 사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평단을 조금이라도 더 낮춘 거죠.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날은 잘한 거잖아요. 아래에 사서 다시 원위치 됐다. 그러면 어쨌든 대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상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조절법에 의해서 저는 콘스탄트 레벨링으로 지금 맞추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요새는 5시에 장이 끝나나요? 제가 보통 5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일어나서 부족한 건 맞추기 때문에 그 애프터 지정가 사용하셔도 되고 애프터 장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JPI SCHP 20%, 그 다음에 TQ 50%, 유다우 10%. 근데 이제 오늘 장 분위기 봐서 제가 다른 계좌에 USD가 있어요. 반도체 2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 5%대 나와서 지금은 저는 5% 정도 나면 다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그냥 다시 재매수해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수익은 여기서 그냥 쭉 가는 게 더 높겠지만 전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 정도 수익 나면 매도하고 다시 사기 때문에 요거를 매도를 하고
5%짜리 대에서 매도를 하고 이쪽에다 다시 살 생각입니다. 뭐 수수료 그 정도는 부담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하락이 또 온다고 해도 큰 문제 없죠. 분할 매수가 되니까. 그리고 상승이 오면 조금 아쉽지만 뭐 그래도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저는 만족하고 다시 모아갈 겁니다. 이 장기 투자의 마인드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은 안전하게 하더라도 길게 보면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내장 좋죠. 그래서 이전에 안내드렸던 종목들 어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 보유 중이에요. 이전에 사서 보유 중이고 익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력 키우시면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효성 TNC도 11월 달에 방송 구독자 영상에 드렸을 텐데 이거 수익 벌써 2번 정도 7% 이상 내고 나왔다가 다시 재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내장도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면 파도 타기 따라가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장 너무 좋거든요. 언제 꺾일지 몰라도 줄 때 바짝 수익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LOC 매매표 여기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QJPI, SCHP, SOXL, TCL, SQQQ까지 그래서 이 가격대에 걸어 두시고 활용하시면 주식은 오히려 좀 편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 느긋하게 하셔야 수익이 나지 이게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아무래도 뇌동매매 하게 되거든요. 조금 오르면 팔게 되고 조금 내려가면 겁나서 또 매도하게 되니까 올라갈 때 수익에서 익절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또 올라갈 때 너무 무리하게 사는 그 몰빵 매수도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겠다.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기회 좋습니다. 꾸준히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제 네오이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상승 M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M9 울트라 종목. 자,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차트가 세력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절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여기 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M9 다 왔고 어제 이제 13.64로 쭉 올렸죠. 그래서 멤버십 저 회원님들은 요거 수익 나셨으면 좀 익절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쫙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야 돼요. 내고 나서 다시 사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쫙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저는 이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올렸어요. 여기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쭉 올린 다음에 결국 다시 뺐습니다. 다시 빼서 딱 어디까지 뺐냐? 이 상승 M9 바로 아래까지 내려놨어요. 그러면 올릴지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 근처에는 왔고 더 좋은 건 이 위쪽에서 딱 안착시키는 건데 그림이 좋진 않아요. 여기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쫙 밀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게 세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밀릴 리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올려놓고 오늘 다 파는 거거든요. 그럼 높은 가격 만들고 다 매도를 시킨 거예요. 본인들이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산 개인 투자자들이 던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요 가격대로 활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보면서 하진 않았고 자동 매도 걸어 놨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넘어갈 거니까 15% 정도의 자동 매도 걸어 놨었는데 어쨌든 체결이 됐습니다. 쫙 올라가다가 체결이 돼서 다시 내려왔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재매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지켜보고 그럼 내일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산 거를 약손실 보고 이제 손절해야죠. 이걸 이제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41,000원 정도 41,5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검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지켜보는 거죠. 여기까지 지켜봤다가 여기를 깨면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다가 뭘 걸어요? 자동 매도 거시면 됩니다.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되게끔 50% 주로 매도하거든요. 50% 매도하고 더 떨어져서 바닥권 갔을 때 그 물량만큼을 다시 사주면
큰 손실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한 30% 정도 수익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온 겁니다. 여기 바닥부터 여기서 이제 사고 팔고 파도 타기 계속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 샀어요. 이게 너무 높아서 여기서 사기는 저도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500억인가 시행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한 거라 약간 테마가 붙어 있습니다. 뭐 로봇이 향후 좋긴 한데 당장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닌지라, 그래도 이런 것 지나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이렇게 다시 털어냈죠. 하락하면서 위아래로 털어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매도했고 나머지 물량만 갖고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근데 매수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때 해봐야죠. 이렇게 눌려서 내려올 때 겁내지 말고 들어가셔서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수익을 내셨으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인 게 뭐다? 여기다가 손절 라인 긋고 가는 겁니다. 이전 장대 양봉이 시작하는 시초가가 여길 깨면 이제 하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8천 원 정도에 딱 손절 걸고, 근데 7만 원대 사시면, 7만 8천 원에 사시면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 저점 7만 5천 원 정도에 손절 딱 걸고 한번 들어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구나. 위쪽으로 올라갈 때 탈 때는 우리가 불타기라고 말하죠. 불타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쪽 가격, 아래쪽 가격을 양방으로 놓고 내가 걸어 놓고 대응을 하는구나.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릴 거 없어요. 수익 나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한쪽으로만 하셔도 문제 없지만 저는 포트폴리오를 좋아해서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KRX 2차전지 오늘 대박 났어요.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이 무거운 애들이 7% 장대 양봉을 들어 올린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 후반에 보고는. 그래서 얼른 저는 매수했냐? 아니요. 얼른 매도했습니다. 매도해서 오늘 한 7% 정도 수익 내고, 전량 매도 안 했고요. 20% 정도 매도했고. 왜냐하면 이 ETF가 저한테는 장기 투자 종목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뭐 13% 올랐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좀 매도했는데, 자, 이걸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려갈 때 쭉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려갈 때 사십시오. 그런데 이게 단기로 보면 이게 회색 영역이잖아요. 이때 사시면 안 돼요. 단기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제가 ETF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종목은 저는 이렇게 사지 않아요. 종목은 절대 이렇게 안 삽니다. 종목은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리꽂을 수 있으니까. 근데 ETF는 여기서 막 이렇게 10% 20%씩 마이너스 내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 많이 내려왔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좀 ETF는 사는 편이고, 사서 어떻습니까? 올라왔다가 떨어질 때 여기가 쌍바닥이죠. 이렇게 쌍바닥이니까 산 거예요. 계속 쌍바닥을 형성해서 계속 샀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나서 일부 매도하고 이번에 또 매도하고. 자, 내일은 어떨 것이냐? 자, 내일을 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 회색 영역 딱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뚫으면 또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 내일 부딪혀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볼 때 지금 이게 장대 양봉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밀리더라도 한 번은 뚫고 올라갈 확률이 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요새 잘 말씀드리고 있죠. 매물대를 보시라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어요. 12월 중순 때까지는 없고요. 이쪽 매물대만 남았는데 딱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기 매물대죠. 여기 매물대까지 왔어요. 근데 이쪽에선 없어서 좋은데 사실은 이쪽 애들이 좀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 이쪽에서 매물대가 다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슈팅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거는 3 정도,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여기 조금 고생을 할 거다, 그걸 7로 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대신 지금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좀 사보셔도 된다. 눌릴 때 반드시 사시고, 올라가실 때 매수하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쪽 걸고 아래쪽 손절.
근데 ETF는 장기 투자 가능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분할 매수 계속 해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2차 전지 끝났다 이런 말 계속 나왔죠.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크게 대박은 낼 수 없어도 지금 실적 나오는 꾸준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모아 가신다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